네, 안녕하세요. 바이든이 참으로 어렵게 정말 거의 목숨을 내다다시피 하고 우크라이나 키우를 방문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대해서 또 푸틴이 크게 반발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답이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선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사실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러시아가 골병이 깊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질질 끌어가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을 맛이겠죠. 푸틴이 완전히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현직 대통령이 이 미군이 없는 외국 전쟁터에 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결국 이렇게 간 것은 뭐냐면 우크라 전쟁이 outlast 게임이다. 이게 바이든이 직접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버티냐, 버티기 게임이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지쳐서 먼저 나가 떨어지는 놈이 이 전쟁 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2월 20일 날 이제 키우를 깜짝 방문을 했는데 노구를 이끌고 독일에서 기착을 하고 폴란드에 도착을 한 다음에 폴란드로부터 키우까지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요된 시간이 한 거의 20시간 정도 이 노구를 이끌고 간 겁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예, 미국 현직 대통령이 미군이 없는 외국 전쟁터에 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이제 4가지 효과를 가지는데요. 첫째, 미국인을 결속시킵니다. 지금 미국 내에 이제 고립주의 여론이 이제 자꾸 고개를 들라 그래요. 참 트럼프 지지자들 또 트럼프에 대해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저렇게 가면은 힘들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끝까지 가는 게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표방을 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임을 한다. 즉 우크라가 당장 순식간에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절대로 안 줍니다. 공군기 이런 거 절대로 안 줍니다. 전쟁 결판 난 다음에 줍니다. 공군기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라든지 전쟁이 끝난 후라든지 그때 줍니다. 그러니까 우크라가 당장 순식간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절대 주지 않지만 러시아가 골병이 들어서 몽땅 포기할 때까지 우크라를 지겹도록 지원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죠. 너 하고 싶은 만큼 해봐. 누가 먼저 포기하냐 이 게임입니다. 바이든은 이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outlast 게임이라고 연설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outlast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하는 게임입니다. 버티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그러니까 첫째는 미국인을 단결시키는 거. 우크라 지지 여론으로. 두 번째는 이 게임의 성격을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방문함으로써. 그럼 이게 워낙 잔인한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목숨을 내놓고 저렇게 한번 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우크라 국민을 특히. 얼마나 잔인한 게임이에요. 전쟁 빨리 끝내버려야지. 근데 안 끝내겠다는 거예요. 딱 러시아에 맞춰가지고 야금야금 이길 정도까지만 하고 러시아가 완전 골병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저렇게 옴으로써 이게 이제 세 번째 효과인데 우크라 사람들이 버티기 게임이라는 진실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기억하시겠지만 젤렌스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와서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매 맞고 있고 지금 앞에서 최일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원망한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스스로 든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무기 지원해달라 계속 그러는데 무기 지원을 하면서도 당장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안 준단 말이에요. 당장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러시아 붙들고 늘어져라 이거예요. 질질 늘어져라. 그래서 쟤들이 지쳐가지고 완전히 척추가 나가고 뼈가 분질러져서 스스로 그냥 지긋지긋해서 다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라 그 소리라고요. 그러려면 우크라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 전쟁 중에
이 걷고 있었을 때 사이렌 울렸단 말이에요. 공습 사이렌. 이 전쟁 중에 저 노구를 이끌고 가서 저렇게 위험한 자리까지 미국 대통령이 가니까 우크라 사람들이 감격을 하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참 그 애꿎은 운명, 그 참혹한 운명에 처했는데 당장 전쟁 끝낼 수도 없고 이거 끝까지 러시아와 푸틴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살벌한 운명에 처했는데 그래 우리가 인정할게. 이런 그 유대감이 생긴다고요. 이게 그게 세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미국인을 결속시키는 거. 두 번째 목적은 이 전쟁의 성격이 버티기 게임이다. 아웃라스팅 게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이 게임의 본질, 아웃라스팅 게임이란 이 참혹한 진실을 우크라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아웃라스팅 게임에 관해서 유럽인들이 수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한국만 해도 전쟁 빨리 끝나서 좀 경제 좀 회복하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 때문에도 경제 더 나빠지는데 전쟁 때문에 경제가 따따블로 나빠지니까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참. 목숨 내놓고 갈만하죠. 저런 네 가지 목표라 그러면. 저희 키우에서 이제 그 바이든이 한 연설 한번 좀 보시죠. 저는 이제 바이든 엄청 싫어했죠.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보고 만약에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절반 치매 노인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든을 움직이는 뒷배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삼축 글로벌리즘 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와 미국 정보계통 또 군사지정학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예요. 그러나 그 바이든은 그 뒷배가 그렇게 해주는 대로 아주 훌륭하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좀 노인이어서 특히 이번 연설 같은 경우에는 키우 연설 같은 경우는 뭐 노인이어 갖고 말도 힘이 없어요. 이 바르샤바 연설 때는 말이 힘이 있었는데 저 키우 간 다음에 바르샤바 갔잖아요. 말도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 노구를 이끌고서 그냥 저 처량하게 뜨덤뜨덤 말하는 게 그 나름대로 훌륭한 연기예요. 아주 훌륭한 노인 배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인정합니다. 제가 요새는. 어떤 면에서 모든 정치인은 배우거든요. 연기자거든요. 퍼포머란 말이죠. 말하자면 배우 중에서 가끔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는 것도 이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가 배우 연기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요. 레이건도 배우 출신이고 젤렌스키도 배우 출신이죠. 아마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노인 배우로 꼽힐 겁니다. 비아냥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Putin thought Ukraine was weak and the West was divided. As you know, Mr. President, I said to you in the beginning, he's counting on us not sticking together. He was counting on the inability to keep NATO united. He was counting on us not to be able to bring in others on the side of Ukraine. He thought he could outlast us. 네, 여기서 나오잖아요. Outlast game, 버티기 게임. Putin thought he could outlast us. God knows what he's thinking, but I don't think he's thinking that. But he's just been plain wrong. Plain wrong. And 1 year later, the evidence is right here in this room. We stand here together.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 stands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Kyiv has captured a part of my heart, I must say. 네. 이제 한 20시간 연속으로 여행을 해가지고 저 기력도 없어요. 저 상태에서 저 노인이 저렇게 떠듬떠듬 말하는 게 그 나름대로 훌륭한 연기라니까요. 그리고 저 중간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Putin thought he could outlast us. 그러니까 그 푸틴은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버티기 게임을 펼치면 그렇게 계산 통박을 돌렸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건 이 게임 자체가
결국 누가 지쳐 떨어져 나가냐라는 그런 게임이다. 네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딱 그 수위에 맞춰가지고 우린 대응해 줄게 계속. 자금야금 먹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저기 크리미아까지 이렇게 아마 밀어붙일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여름쯤 돼야 공세를 취할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또 말씀드리죠. 자, 이쯤 되니까 푸틴은 극렬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핵 감축 조약, 즉 뉴 스타트를 더 이상 안 지키겠다. 정확히 표현하면 참여를 중지하겠다. Suspend participation. 탈퇴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그러한 노릇이죠. 예, 차라리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순식간에 러시아를 이기도록 첨단 무기를 왕창 밀어주면 뭐 전쟁을 격화시키든지 뭐 패배하든지 결판이 나고 뭐 러시아 사람들한테 저거 봐라 저렇게 최첨단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을 해줘서 우리가 작살났다라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징징거리고 울 수도 있고, 예, 그 기간이 짧아지니까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도 좀 덜하니까 곧바로 몸도 회복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서방이 감질나게 우크라이나가 팽팽하게 맞서거나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이길 정도까지만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끝까지 버티나 아웃라스트 게임 그거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전략이죠.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한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얼마나 잔인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서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당신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전한 겁니다. 네, 이걸 키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인 2월 21일 날 연두연설에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스타트, 그러니까 핵 감축 조약 참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잠깐 보시죠. The Western elites do not conceal their goals. As they say, it's a direct quote, to bring Russia a strategic defeat. What does it mean? What is it for us? It means to end us, once and for all. As a State of the Nation address, much of the Russian president's speech was directed at the Russian audience, but it closed with a stark warning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y want to inflict a strategic defeat on us and try to get to our nuclear facilities. In this regard, I am forced to announce today that Russia is suspending its participation in the Strategic Offensive Arms Treaty. 네. 아니, 그런데 뭐, 야, 그러면 이제부터 핵무기 무한 경쟁 들어가는 거냐?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푸틴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이 스타트, 그러니까 핵무기 감축 조약이 이게 위태위태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핵무기 감축 조약, 뉴 스타트가 이게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핵무기를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미러는 손발에 묶여 있고, 그리고 중국은 핵무기 감축 조약에 당분간 서명할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핵무기가 양이 작거든. 저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핵무기.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유지 관리하는 데도 돈 엄청 듭니다, 핵무기 저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핵무기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게 이제 뉴 스타트 이 조약이 26년이 이제 만료예요. 그럼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연장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약은 양자간 조약인데 미국과 러시아, 게임은 이미 미중러 삼각 게임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이 조약에 들어올 뜻이 없으니까 나머지 두 나라가 조약으로 서로 손발을 묶으려고 안 하죠. 예, 그런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그렇다 그래서 뭐 오늘 당장 탈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푸틴이 저런 말을 한 다음에 러시아 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타트 조약에서 정한 핵무기의 총량 제한 그거 그대로 우리 지키겠다. 그 다음에 뉴스타트 조약에서 말하는 발사시설, 그게 뭐 사일로냐 잠수함이냐 뭐 전략폭격기냐 이 발사시설 제한 그거 그대로 지키겠다. 근데 하나 언급 안 한 게 있어요. 지키겠다고. 지켜야 될 게 세 개가 있는데 둘은 언급을 하고 하나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
핵무기 발사 실험을 할 때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알리겠다는 거예요. 언급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실험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모골이 송연하겠죠. 미리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탄도미사일을 쏜다. 그게 어느 코스로 날아간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퍽 쏴 올리니까 그때마다 이제 모골이 송연할 겁니다. 진짜로 한다면 그런 실험을. 또 그 실험을 미국한테 통보를 안 해준다면.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조약 자체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손발을 묶은 조약인데 이미 그때랑 달라져 가지고 중국이 부상을 했고 중국이 핵무기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고 중국이 이런 종류의 조약으로 손발을 묶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의 수명은 사실은 거의 끝났다. 2026년에는 아마 제대로 그 연장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그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뭐 공세가 있다, 뭐 대공세가 임박했다. 제가 일체 평을 안 했잖아요. 아니, 평을 하고 싶질 않아.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보는 눈이 없나, 평론하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국력과 전체 힘을 보면 러시아가 게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제 제재로 러시아는 골병에 들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골병 들었냐. 러시아가 결국 화석연료 판매가 석탄을 별도로 한다면 세 가지 형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원유, 두 번째는 정제유, 세 번째는 가스입니다. 하나씩 보자고요. 가스 이간 거의 한 70에서 80% 줄어들었어요. 가스가. 이 정제유도 한 60% 정도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중국이나 인도 같은 큰 손은 정제유를 안 사가요. 원유를 사다가 그걸 정제를 해요. 자기들 국내에서. 그러니까 정제유를 사가는 데는 어디였냐면은 유럽에서 사갔다고요. 이거 지금 100% 수입 금지 때렸어요. 유럽이. 그러니까 보이콧했어요. 최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인데 이 원유가 배로 실어서 팔면은 꽤 짭짤하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유는 인도하고 중국이 많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가 좀 덜 줄었어요. 그건 한 40%밖에 안 줄었어요. 자, 그러면 원유가 40% 줄어. 정제유는 한 70% 줄었어. 그 다음에 가스는 한 70~80% 줄어. 뭐 먹고 살라고?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지난 3개월 사이에 차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죽을 맛이라고요. 자, 그러면 평소의 국력을 비교해도 이쪽 우크라를 지원하는 쪽이 절대적인 우위고, 그 다음 무기도 절대적인 우위인데, 네. 거기다가 경제 제재로 러시아는 경제가 작살이 나고 있고,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핵이 무서워서 안 밀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러시아를 아예 절단 내겠다는 거예요. 뼈를 그냥 갈아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이 뭐냐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퇴치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절대 안 줘요. 우크라한테. 너희 굉장히 잔인한 게라니까요. 너희 그냥 죽어가면서도 러시아 붙들고 쟤 완전히 진이 빠지도록 만들어. 이거예요. 우크라한테 주어진 사명이. 우크라 사람들이 그걸 저렇게 이제 바이든까지 가서 저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렇게 전황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는 거지. 무슨 뭐 러시아가 힘이 좋아서 뭐 전황이 저 상태인가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아예 논평을 안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이런 말들을 해요. 아니 탱크 수백 대 약속됐는데 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건 몇 대 안 돼. 이게 유럽 애들 왜 이렇게 개판이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유튜버들이 또 있어요. 이거 말짱 헛소리죠. 왜 그러냐면 탱크가 이게 배달받아서 즉시 굴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탱크는요, 전문가들이 비유를 할 때, 제가 이걸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컨텐츠를 듣다가, 그거구나.
이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병사들은 탱크를 받아서 그냥 막 굴려요. 막 몰아요. 그러니까 맨날 쥐어 깨지죠. 대형도 안 갖추고 또 보병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안 하고. 실제로 탱크를 잘 운영하려면 싱크로나이즈 수영을 해야 돼요. 이게 전문가들 말이라니까요. 한 대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가고 대형을 짜서 가고 보병도 함께 가고 함께 그래서 전진하고 멈추고 돌고 후퇴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탱크가. 그래야 탱크로서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소련제 탱크, 러시아제 탱크랑은 다르니까 탱크 자체가 워낙에 달라버리니까 세대도 다르고 이거를 훈련시키는 게 이게 그 짧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단축 코스가 22주예요. 미국이 마련한 단축 코스가. 그래서 지금 아브람스 탱크 같으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6월부터나 전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탱크를 줘도. 레오파드도 그럴 거라고요. 최소한 뭐 20주, 22주 해야 될 거라고요. 이게 단축 코스입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오래 훈련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탱크 그 메인 조종사, 주 조종사 훈련이 굉장히 길 겁니다. 또 탱크 수리병도 마찬가지로 훈련 받아야겠죠. 일단 현장에서 진단을 하고 뒤로 뺄 건 빼고 뭐 간단하게 부품 교환할 건 교환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2주짜리 아마 훈련 코스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 같은 데서. 그래서 우크라 탱크 조종사 할 사람들을 이제 폴란드 등지에서 이제 빡세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폴란드 훈련장입니다. 이게. 그 무슨 머시스라고 저기서 찍은 게 아니에요. 폴란드 훈련장에서 저렇게 탱크를 여러 상황에서 몰고 서로 팀워크 맞추고 저걸 22주 동안이나 훈련한다는 거예요. 22주. 예. 6개월. 예. 그러니까 그 훈련이 꽤 길대요, 저게. 워낙에 달라서 이때까지 몰아왔던 탱크랑 워낙에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훈련이 상당히 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탱크 훈련 받다가 이제 잠시 쉬고 이제 뭐 숨 좀 돌리고 다시 또 훈련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한 5, 6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늦봄 초여름이 돼야 150km 정도 가는 그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사용될 겁니다. 영국이 이제 엊그저께 제가 틀어드린 그 수낙 그 총리가 그런 무기 주겠다. 미국보다 빨리 주겠다 하지만 영국도 뭐 몇 달, 한두 달 걸릴 거고 미국은 지금 GLSDB, 예, 이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거죠. 이 M62 그 로켓 모터 앞에다가 저 활강체 달아가지고 쏘아보내서 한 150km 가는 건데 그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우크라 도착하면 5, 6월 될 거예요. 그때가 또 탱크가 돌아갈 때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압박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밀어붙이고 나서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졌다 100개 들고 안 나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국경선에서 계속 저항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이 러시아를 국경까지 몰아붙일 거라고요, 이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마 이제 운이 좋으면 연말이 오기 전에 러시아군을 돈바스와 크리미아에서 모두 몰아낼 겁니다. 그럼 전쟁 끝나냐? 아니죠. 국경에서 서로 대치하면서 계속 싸우죠, 이제. 러시아가 100개 들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게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지금 전쟁을 만약에 끝내지 않으면 국경까지 몰린 채 이제 국경까지 몰리게 되는 그 드라마는 한 6월서부터 11월 사이에 펼쳐질 겁니다. 국경까지 몰린 채 계속 깨지는 거고 지금 끝내면 자기 권력은 물론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끝낼 수도 없고 끝내지 않을 수도 없고 완전히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과 서방의 또 우크라의 기본적인 이제 저거가 이제 바이든이 키우 연설이 그걸 상징하는 건데 딱 이제 정해진 거라고 이 전략 포인트가. 러시아 푸틴 네가 100개 들고 싶을 때 들어. 근데 그 전까지는 전쟁이야.
딱 너 힘에 맞춰가지고 너 힘의 1.2배 정도의 힘으로만 싸워줄게 계속.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케이스라니까요. 이거. 그렇다 그래서 내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가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100이라는 힘을 쓰면 딱 105, 110, 120만큼 힘써서 나 또 물러나게 만들고 우리 쪽 병사 죽게 만들고 돌아버리는 게임이에요 이거. 이거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고 러시아가 뭐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봄에 되면 대대적 반격을 합니다. 아유, 다 말짱 꽝이니까요. 예. 제가 이건 손에 장을 지지입니다. 네. 만약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